투자하면 제일 먼저 투자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빨간봉, 파란봉, 즉 양봉과 음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하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들을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시죠? 방금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정확히는 없으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기술적 매매를 활용하셔서 주식으로 대략 수백억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렇게 추정된 일명 시골 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의사이십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많이 알려진 기술적 분석이지만 당시에는 극소수만 알던 그런 내용을 강의 영상을 통해 많이 알리신 분인데, 오늘은 시골 의사가 말하는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먹을 땐 패고 도망갈 땐 판다. 코인하는 팬더남 코펜남입니다. 오늘은 코인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 이동평균선을 말아왔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일명 이평선이라고도 불리는 이동평균선은 Moving Average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낸 값을 선으로 연결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5일간 주가의 평균 합인 거죠. 아마 형님들도 이게 22평, 6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단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평선은 꽤 친숙하실 거예요. 코인 매매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듣게 되는 내용으로 말 그대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형님들, 이평선 활용 형님들 잘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냥 21선 왔네, 골든크로스 떴네 정도만 보고 이평선 모양이 이러니 매수, 이평선 모양이 저러니 매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차트가 더 안 보이고 매매 전략에도 영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단순한 선 하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심리이자 평균 단가가 그대로 녹아있는 자리거든요.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을 하던 이동평균선이 조금 완만해지거나 혹은 상승으로 전환되면 이게 매수 국면이라 하고요. 상승하던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터치, 그러니까 지지를 하던가 살짝 하향하면 오히려 매수 찬스로 알려져 있죠. 이동평균선 종류는 여러 개입니다. SMA, EMA, WMA, SMMA, VWMA 되게 많죠? 그런데 이 5개 이상의 것들을 전부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통칭 MA와 같은 개념인 단순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SMA와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 이 두 개만 아시고 이용하시면 충분합니다. SMA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평선으로 모든 가격 동일 가중치를 표시하고요. EMA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의 더 큰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자, 형님들, 이평선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다가 21선 근처에서 반등했다? 그럼 사람들은 와, 역시 21선 지지를 받네, 이렇게들 말씀하시곤 하는데, 중요한 건 왜 거기서 반등했냐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쯤 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이평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사람 심리가 몰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 이 초보자들이 이평선 매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는 무조건 상승, 즉 매수를 해버리고요. 데드크로스는 무조건 하락, 즉 매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공식처럼 딱딱딱 외워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란 거를 다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실전에서는 절대 이렇지 않거든요. 왜? Why? 그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거든요.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이평선은 그걸 나중에 평균내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꽤 올라간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자 형님들은 와, 골크 떴다 하면서 고점에 따라붙게 되면서 그 순간에 세력이 떠넘긴 물량을 그대로 받으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평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 캔들, 시장 구조, 지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다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설정이라던가 이동평균선 개수에 너무 집착하거나 주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75 2평이 좋다, 나는 202일선이 좋다, 나는 202평보다 199 2평이 더 좋다 등 이런 세부 설정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연히 해당 이동평균선 설정으로 수익을 보게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자신만의 설정값을 찾고 매매를 하는 것이지만, 그냥 딱 거래소를 켰을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평선 수치를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남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을 보는 게 결국 시장의 심리를 짚어내기 가장 좋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평선의 개수와 그 활용 방법도 막 크게 엄청난 의미가 있진 않아요. 두세 개부터 네 다섯 개까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딱 한 개의 이동 평균선만 사용하면서 매매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우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단 한 개만 사용하는 이평선의 경우 고가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고요. 두 개 이상부터는 크로스에 주목하는 매매법이에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바로 그거고요. 세 개는 크로스와 함께 배열까지 함께 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나 정배열되어 있나 뭐 그걸 보고 매수, 매도 국면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장의 추세와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4개, 5개부터는 위 모든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병행하며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와 장기 이평선의 배열과 크로스 여부를 먼저 보면서 현재 큰 시장의 흐름은 현재 추세 자체는 상승이구나 하락이구나를 알고 동시에 단기와 초단기 이평선의 모습을 보면서 단기 초단기끼리 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나 전체 중기 장기 이평선은 데드 크로스를 띄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뭐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에 집중을 하자 그런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개수 같은 이평선 세팅과 매매는 사실 취향 차이임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요. 결국 직접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진행에 맞는 무기를 찾는 게 그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을 쌓으셔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평선을 매수 매도 모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일선 왔네? 풀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하고요. 오히려 여기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먼저 봅니다. 비트코인이 일봉 100일선 근처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과거 지지저항이랑 겹치는지 거래량은 또 어떻게 터졌는지 캔들 모양은 어떤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4시간봉, 1시간봉, 15분봉 이렇게 점점 더 작은 프레임으로 내려가면서 실제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거래량 붙고 반등 캔들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여기 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보시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평선은 매매 신호 그 자체라기보다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기준점에 더 가까워요. 한마디로 유의미한 자리를 찾는다 그런 느낌을 판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평선의 목적과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세 확인.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있죠. 반대로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 있고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로 판단해요. 둘째, 지지와 저항 확인. 이평선은 단순한 평균 가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가격이 반등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상승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매수 매도 타이밍 판단.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위치 관계를 통해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거나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경우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평선 하향 이탈하거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하락 신호로 참고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 확인.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21선 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 20일 동안 진입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반대로 21선 아래에 있다면 평균 단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사항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평선 활용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보자면 단순히 이동평균선 하나만을 통하여 코인 및 주식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캔들과 거래량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일전에 만들어둔 캔들 영상 여기 있거든요. 함께 사용하시면 상승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시면서 보다 더 명확하고 좋은 전략으로 성공적인 코인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실 때 익히셔야 할 핵심 단어도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배열. 밑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역배열.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며 크로스하는 걸 말하고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립니다. 네 번째 데드 크로스는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며 크로스하는 걸 말합니다. 하락 추세의 가속화를 의미해요. 자, 형님들이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예시를 한번 제가 뽑아보자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판매해 본 적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최근 거래 이력을 찾아보게 되겠죠. 물건을 구매하든 물건을 판매하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 할 때는 최근 거래를 참고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를 거고, 반대로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매매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근거로 최대치를 부르겠죠. 이때 단순히 얼마에 팔렸는지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가격대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지, 더 나아가 최근 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파악을 끝마쳐줘야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질지 감이 생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스팅된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 물품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지금 내가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다리면 이 가격에 팔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시는 거예요. 코인과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평선이라는 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거래 이력을 시각화한 자료로 차트에서 그 흐름을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직관적으로 또 한눈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매매 수단 중 하나인데, 현재 차트의 모양과 추세 그리고 이평선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지가 한 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평선끼리 너무 벌어져 있다? 시장이 과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반대로 이평선들이 점점 모인다? 그럼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횡보, 거래량 감소, 변동성 축소, 이평선 수렴, 이렇게 계속 답답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뚫는 경우 은근 생기죠. 그럼 이제 방향을 선택하려 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평선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이 왜 여기서 반응하는지, 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왜 여기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그 심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차트는 결국 사람 심리, 공포, 욕심, 봄절 심리, 추격 매수, 손절 등 이런 시장 참여자의 심리 요소가 전부 다 녹아있는, 전부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거든요. 이평선은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 중 하나인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다. 두 번째, 추세와 시장 심리는 있는데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이평선에서 골드 크로스만 믿고 매매하면 위험하다. 네 번째, 이평선은 후행성 지표다. 다섯 번째, 거래량, 캔들, 시장 구조와 함께 봐야 한다. 여섯 번째,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장 반응이다. 형님들,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후익 매매, 혼자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결국 매매라는 게 실제로 독학하기 많이 힘듭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게 본업이 다들 있고 또 자기관리도 하면서 게다가 사람까지 만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며 나의 소중한 자원을 남기기 어려운 게 분명 맞습니다. 형님들, 그렇기에 저 코펜남이 있는 겁니다. 혼자서 코인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고 수익 내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이론 익히고 이게 정말 맞나? 대입하면서 실정에 헤딩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리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양질의 자료를 준비한 곳이 바로 코펜남 커뮤니티입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코펜남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공부하는 분들끼리 토론 및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요. 코인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성공적인 코인 매매의 시작 거점이 될 수 있게 마련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코인하는 팬더난 코펜남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